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평일의 절반인 수요일도 슬슬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최근 코로나의 재차 확산으로 경기가 많이 어려워진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모두 힘내시길 바라면서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마스크를 안 끼던 사회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수요일의 마무리는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이 횡보를 하고 있죠. 18,500달러대에서 19,300달러대의 박스권을 형성을 하며 다음 상승을 위한 길을 모으고 있는 듯 보이는데, 한 CEO의 경우는 비트코인의 횡보 기간이 더욱 길어질 수 있다 언급을 했습니다.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립토퀀트의 CEO는 비트코인 횡보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다 언급을 했습니다. 블록체인 온체인 데이터 분석 기업 크립토퀀트의 주기영 대표의 경우는 8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BTC의 횡보 기간이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다 언급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그는 예전보다 적은 사람들이 거래소에 비트코인을 입금하고 있으며 더 적은 사람들이 거래소에 스테이블 코인을 입금하고 있다. 매수와 매도세 모두 약화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볼 때 지루한 횡보 기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길어질 수 있다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이 장기간 횡보장일 수도 있다는 언급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천천히 상승하기를 바라는데요. 급하게 하면 뭐든지 체하기 마련이죠. 음식도 급하게 먹으면 탈이 나는데 비트코인의 가격이 급하게 상승을 한다면 그만큼 쉽게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19,000달러대에서의 횡보 기간이 길면 길수록 더욱 지지선은 견고해지기에 암호화폐 시장에 단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지루해하실 수 있지만 암호화폐 시장의 미래 가치를 보며 투자하시는 분들의 경우 오히려 바잉 찬스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횡보 구간에도 펀더멘탈은 더욱 긍정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 내년 그리고 2021년 또한 긍정적인 상황이 계속될 것이란 의견들이 지배적인 상황인데요. 미국의 한 금융자문사 CEO의 경우는 내년이 중요한 한 해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금융자문사 CEO는 내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중요한 한 해일 것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글로벌 자문업체 US 글로벌 어드바이저 CEO 프랭크 홈즈의 경우는 2021년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성장에 있어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다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내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디지털 자산은 금과 같이 탁월한 성과를 낼 것이며 이들 디지털 자산은 무궁무진한 잠재 가치를 갖고 있다. 점점 더 인정을 받고 있고 지난 3년간 비트코인의 투자자는 안정적으로 증가를 했다 언급을 했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경우는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인해 제도권으로의 진입이 더욱 앞당겨져 있는 상황이죠. 2020년 4분기에 들어서면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큰 프레임워크가 어느 정도 잡혀질 거라고 하는 상황에 들어왔습니다. 그와 더불어 각국 중앙은행들의 CBDC에 대한 개발이 가속화되며 디지털 자산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를 하고 있고, 달러의 약세로 인해 기관 투자자들은 새로운 투자처의 필요성을 느끼던 중 2017년 말 초강세장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 비트코인을 새로운 디지털 금으로서 인식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현재 세상의 변화 속도의 경우는 생각보다 빠르게 변화가 되고 있으며 2021년이 암호화폐 시장의 중요한 한 해로 되지 않을까 저 또한 생각이 듭니다. 과연 2021년 말 지금을 돌이켜보며 웃게 되는 날이 오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속 포브스의 한 애널리스트의 경우는 비트코인에 투자를 해야 하는 3가지 이유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이에 관한 내용 같이 보도록 하시죠. 포브스의 칼럼니스트는 BTC에 투자해야 되는 3가지 이유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포브스 칼럼니스트 타티아나 코프만의 경우는 글로벌 기관 투자자가 비트코인에 주목하는 3가지 이유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이유로는 저금리 기조뿐 아니라 연준의 제로금리 장기화 암시로 인한 채권 투자의 불리함, 그리고 이로 인한 새로운 투자 대안의 필요성에 대두가 있으며, 두 번째로는 미 연준의 목표 인플레이션 2%를 제시하며 현금 보유자 등 화폐 가치 하락 우려를 야기한다는 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확대가 되며 현재 미국과 중국 간의 경제적 긴장이 고조가 되면서 달러의 입지 약화로 인한 포트폴리오의 재구성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전반적으로 포브스의 칼럼니스트가 이야기를 하는 중심 내용을 보게 되면 전 세계의 기축통화로 불리우는 달러의 약화 그리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새로운 안전자산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며 그 새로운 자산의 인식이 현재 비트코인으로 가고 있기에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를 해야 한다 언급을 하는 것이죠. 실제로 이러한 인식이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에게서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으며 실질적인 투자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투자 자문사들의 경우는 현재 전례 없는 호황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이러한 긍정적인 기조가 내년까지 지속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현재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 트리거를 당긴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미통화금융청이라고 불리는 OCC에서의 암호화폐 커스터디 정식 허용 소식이었는데요. 얼마 전 미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바이든에게 서한을 보냈었습니다. 암호화폐 커스터디를 철회해달라는 내용이었는데 이에 트럼프의 임기가 끝나게 되면 암호화폐 시장도 끝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불안감 또한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 한 CEO의 경우는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결국 암호화폐를 지원할 것이라는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클의 CEO는 미 바이든 행정부 결국 암호화폐를 지원할 것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달러 연동의 스테이블 코인 USDC의 발행사 서클의 CEO인 제레미 얼레이어의 경우는 최근 CNBC에 출연을 하여서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행정부는 궁극적으로 암호화폐를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암호화폐 기술은 상업 인터넷의 발명처럼 기존 산업 구조에 큰 변화를 불러올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인프라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정책의 핵심 중 하나이다. 따라서 결국 암호화폐를 지원하는 입장으로 선회할 것이라고 언급을 했네요. 현재 암호화폐 그리고 블록체인 산업이 전 세계 곳곳에 알게 모르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뿐만 아니라 현재 가장 큰 것은 화폐 혁명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CBDC입니다. 이 CBDC가 암호화폐랑 상관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CBDC의 근본적인 기술이 비트코인인 것은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인데요. 화폐가 변화하면 자본주의의 사회의 경우 말 그대로 자본의 원리로 돌아가는 사회이기에 모든 산업군에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현재 바이든 행정부가 암호화폐 시장을 그리 반기는 입장은 아니지만 세계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홀대를 받았다가 현재 암호화폐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려는 모습을 보이듯 바이든 행정부 측에서의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 현재 많은 금융권들에서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오늘은 스페인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스페인의 대형 은행인 BBVA 은행에서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를 제공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의 대형은행 BBVA는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 제공하는 것인가? 라는 헤드라인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의 대형은행 BBVA의 경우는 암호화폐 거래 및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방코 빌바오 비스카야 아르헨티나 은행을 줄여 BBVA라고 하는데 풀네임이 참 길죠. 보도에 따르면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는 규제 조건을 충족해야 하기에 출시는 내년 1월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서비스는 스위스에서 시작을 해 최종적으로는 유럽 전역까지 확장한다고 하는데요. 아주 좋습니다. 암호화폐를 현재 글로벌적인 대형 은행들에서 관심있게 지켜보며 본인들도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만큼 이에 따라 작은 은행들뿐 아니라 일반 고객들에게도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도움이 될 텐데 앞으로의 암호화폐 시장이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화폐에 관한 관심도가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 속 유럽중앙은행에서는 디지털 유로에 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2021년 중반에 계획을 검토한다고 하는데 이에 관한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은 오늘따라 말이 너무 많이 꼬이네요. 다시 들어가 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은 디지털 유로 2021년 중반에 계획을 검토할 것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의 책임자의 경우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핀테크의 컨퍼런스에 참가하며 2021년 중반에 디지털 유로의 프로젝트에 관해서 검토를 한다고 합니다. 디지털 유로 계획이 정식으로 시작이 된다면 일단 디지털 유로에 관한 정의와 어떠한 시스템인지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 등을 더욱
더욱 고려하는 것이 가능해진다고 하는데 2021년 중반에 계획을 검토할 것이라는 것을 보면 현재 CBDC에 관해서 가장 발전했다고 하는 국가가 바로 중국이죠. 중국의 경우는 현재 디지털 위안화에 대한 실제적인 테스트를 하고 시민들에게 뿌릴 계획까지 있다고 하는데요. 내년 중반쯤이면 조금 더 다듬어지겠죠. 중국뿐 아니라 다른 국가들에서도 실질적인 테스트 단계에 들어가게 될 텐데 이때 다른 국가들의 상황을 살펴보며 들어가도 늦지 않다는 판단을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유럽의 경우는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경제가 거의 박살이 난 상태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디지털 유로의 개발이 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하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소식이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오늘은 한 CEO가 XRP에 관해서 언급을 했는데 리플 XRP에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한번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얼비전의 CEO는 리플 XRP에 대한 관심이 많다 언급을 했습니다. 리얼비전의 CEO이자 전 골드만삭스 헤지펀드 매니저인 라울 팔의 경우는 현재 XRP에 대한 잠재력을 분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XRP를 지지하지만 보유는 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데 라울 팔의 XRP에 대한 관심에 트위터에 다양한 반응들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라울 팔의 경우는 트레이더들이 투자 기회에 대한 냉철하고 독립적인 판단을 내려야 하며 시장이 특정 자산의 잠재력을 과소평가하고 있는지 항상 분석해야 한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새로운 자금이 암호화폐 공간으로 끌어오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좀 더 열린 마음을 가지고 바라봐야 한다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요. 얼마 전 보유하고 있던 금을 다 팔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매수해 큰 화제를 모았었죠. 현재 XRP에 실질적인 투자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본인의 판단에 확신이 설 때 충분히 매수할 의향이 있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라울팔이 마지막 부분에서 언급한 내용이 참 공감이 가는데 독립적인 판단이라는 말이 참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이 말은 각자가 전문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투자 철학을 가져야 한다고 들리는데요. 이 말이 맞죠? 내가 XRP의 가격이 현재 수많은 호재들에도 움직이지 않고 가격이 크게 상승하지 않음에도 미래가치를 볼 때 지금의 가격이 상당히 저렴하다 생각이 들면 매수를 하는 거고 XRP는 지금까지 호재에 비해서 움직임이 턱없이 없었으니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생각을 하면 매수를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 말에 흔들리지 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XRP의 상승 잠재력은 굉장히 높다 보고 있는데 좋습니다. 과연 XRP의 앞으로의 행방은 어떻게 될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전날보다 1포인트 오른 95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투자 심리가 소폭 개선이 되며 지금 극단적인 탐욕 단계가 11월부터 해서 12월 이제 중반이 다 돼가는데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지금 12월도 곧 있으면은 중반이 금방 다가옵니다. 시간 참 빠른 것 같은데요. 지금의 긍정적인 펀더멘탈이 2021년 내년까지도 지속이 돼서 꾸준한 우상향하길 그리고 천천히 지지선을 다지면서 상승하는 암호화폐 시장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포탐욕 지수는 변동성 거래량 각각 25%씩, SNS 언급량 설문조사 15%씩, 비트코인의 더미넌스 구글 검색량 10%를 기준으로 산출이 되게 됩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